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이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심장부, 그 드넓은 옥수수밭을 지배하는 거인이죠. 모두가 아는 그 초록색 트랙터, 디어앤컴퍼니, 티커는 DE입니다. 오늘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게 디어의 최신 실적 보고서랑 투자자의 날 발표 내용,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실제 농부들이 온라인에 남긴 아주 생생한 목소리까지 종합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현장의 목소리까지요? 네,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거대 기업이 지금 뭘 마주하고 있고 또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좀 입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사실 디어는 지금 최악의 한파를 맞고 있다 이래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2025년 실적은 급감했고 2026년 전망은 더 어둡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의 위기가 그냥 지나가는 어떤 경기 순환의 저점일까? 아니면 아예 회사의 근본을 뒤흔드는 거대한 위기의 시작일까?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우선 가장 냉정한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25 회계연도 실적을 보면요. 순 매출이 전년 대비 12% 감소했고 순이익은 무려 29%나 줄었어요. 29%요? 잠깐만요. 이익이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2026년 가이던스예요. 회사가 순이익은 여기서 추가로 더 감소할 거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특히 핵심 사업부, 그러니까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대형 농기계 부문 매출이 북미에서만 15%에서 20%까지 역성장할 거라고 발표를 했어요. 잠시만요. 15%에서 20% 역성장이요? 이건 그냥 실적이 좀 안 좋다 이 수준이 아니잖아요. 시장 예상보다 훨씬 나쁜 거의 어닝 쇼크 수준인데요. 이러니까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5.7%나 빠졌군요. 농업 사이클 안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디오는 지금 세 가지 거대한 역풍, 이른바 퍼펙트 스톰을 그냥 정면으로 맞고 있어요. 일단 첫째는 모두가 아는 농업 사이클의 침체입니다. 옥수수나 콩 같은 주요 곡물 가격은 떨어졌는데 비료나 인건비 같은 생산 비용은 계속 오르니까요. 농가 소득이 급감하는 거죠. 그렇죠.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새 차 뽑을 여유가 없듯이요. 당연히 수억 원에 달하는 새 트랙터 구매를 미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더 뼈 아픕니다. 바로 관세 폭탄이에요. 관세요? 네, 2025년에 약 6억 달러였던 관세 부담이 2026년에는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5천억 원으로 2배나 증가할 전망입니다. 12억 달러요? 아니 왜 갑자기 관세가 2배로 뜨는 거죠? 이건 변수가 아니라 거의 확정된 비용이라서 고스란히 회사 순이익에서 그냥 차감되는 겁니다. 기존의 무역 협정이나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되는데요. 특정 부품이나 원자재 수입 관세가 크게 오르면서 원가 부담이 급증한 거죠. 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팔았던 장비에 대한 보증 수리 비용이랑 전반적인 생산 원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이 세 가지 악재가 그냥 동시에 덮친 겁니다. 전문가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한 농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긴 글이 딱 떠오르네요. 좀 거친 표현이긴 한데 우리는 파산 직전이다. Broke as shit 이렇게 썼더라고요. 보통 2년마다 바꾸던 콤바인을 지금 5년째 쓰고 있다고요. 이런 냉정한 숫자 뒤에 숨겨진 농부들의 현실이 바로 저런 거군요. 안타깝게도 그게 전반적인 분위기에 가깝습니다. 농기계 관련 포럼들을 보면 중고 부품을 찾거나 직접 수리하는 방법을 묻는 글들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사실 이런 상황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에도 비슷한 농업 불황기가 있었죠.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이 더 심각한 수준이에요?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곡물 가격이 하락했다는 점은 비슷한데 지금은 그때보다 금리가 훨씬 높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관세라는 외부 변수가 추가됐다는 게 다릅니다. 농부들 입장에선 대출이자 부담까지 커져서 장비 구매 결정을 내리기가 훨씬 더 어려운 환경인 거죠. 알겠습니다. 농가 소득 줄고 관세 오르고 비용 늘어나고 단기적으로는 정말 탈출구가 안 보이는데요. 근데 이 모든 악재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된 거 아닐까요? 시장에 놓치고 있는 디어 내부에서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180년 넘은 기업이 이렇게 막고만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디어는 2020년부터 스마트 산업이라는 기치 아래 거대한 체질 개선을 진행해 왔거든요. 목표는 명확합니다. 단순히 쇠를 깎아서 트랙터를 파는 제조업체가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업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테크 기업으로 변신하겠다는 겁니다. 농업 기술 솔루션이라. 말이 좀 어려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에요?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초연결과 데이터입니다. 존 디어 오퍼레이션 센터라는 클라우드 플랫폼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현재 77만 5천 대의 기계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77만 대요? 네, 그리고 이 기계들이 경작하는 4억 5천만 에이커의 농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쌓이고 있죠. 4억 5천만 에이커면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게 한반도 전체 면적의 약 8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 거대한 땅에서 어떤 씨앗을 심고 비료를 얼마나 뿌리고 수확량이 얼마인지가 전부 다 디지털 데이터로 관리되는 겁니다. 와, 이건 농업이 아니라 거의 정보산업 수준인데요.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둘째는 이 데이터를 활용한 정밀 농업과 자동화입니다. 대표적인 게 CN 스프레이라는 기술인데요. 트랙터에 달린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작물이랑 잡초를 구분해요. 그래서 잡초 위에만 정확하게 제초제를 뿌립니다. 이 기술만으로 제초제 사용량을 50% 이상 절감할 수 있어요. 제초제를 밭 전체에 그냥 막 뿌리는 게 아니라 잡초만 골라서 저격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 이그젝샷이라는 기술은 파종할 때 씨앗 바로 위에만 정확히 비료 한 방울을 떨어뜨려줘서 비료 낭비를 66%나 줄여주고요. 농부 입장에서는 가장 큰 비용인 제초제와 비료값을 획기적으로 아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이건 진짜 솔깃한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은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최근 CES 2025에서 자율주행 트랙터, 덤프트럭, 심지어 상업용 잔디깎기까지 선보여서 최고 혁신상을 받았어요. 자율주행이요? 아니 근데 사실 자율주행은 테슬라만 봐도 곧 된다고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완전 상용화는 멀었잖아요. 근데 왜 유독 농업 분야에서는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하는 거죠? 정해진 밭만 돌아다니니까 도로보다 쉬운 건가요? 정확합니다. 일반 도로랑 농지는 환경이 완전히 다르죠. 농지는 사유지고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이 없잖아요. GPS로 경작할 밭의 경계를 설정해두면 그 안에서만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난이도가 훨씬 낮습니다. 이건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니라 갈수록 심각해지는 농촌의 인력난을 해결할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와, 들어보니까 이제 디어는 단순히 트랙터를 파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파는 일종의 농슬라, 농업계의 테슬라가 되겠다는 거네요. 농슬라라는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도 그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농부가 이미 가지고 있는 구형 트랙터에 CN 스프레이 같은 최신 기술을 추가로 설치해주는 업그레이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업그레이드라는 게 부품을 사서 다는 건가요? 아니면 둘 다입니다. 하드웨어 키트를 설치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특정 기술을 구독 서비스, SaaS 형태로 판매하는 모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독 서비스요? 트랙터에 구독료를 낸다고요? 이건 마치 자동차를 산 다음에 내비게이션이나 열선 시트 기능을 쓰려면 매달 돈을 내라는 것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농부들이 수억 원짜리 트랙터를 사놓고 그 안에 기능을 쓰려고 매달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내는 모델의 저항은 없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당연히 저항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디어의 전략은 강요가 아니라 증명입니다. 이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면 당신이 아끼는 비료와 제초제 비용이 구독료보다 훨씬 큽니다. 라는 걸 데이터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ROI를 입증해서 농부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이게 성공한다면 디어는 더 이상 농업 경기에 따라 실적이 널뛰게 하는 회사가 아니게 되는 거죠. 매년 안정적인 구독료 수익이 발생하는 테크 기업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폭풍우 속에서 장기적인 체질 개선, 즉 테크 기업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경영진은 이 두 가지 상반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장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디어의 CEO는 최근 2026년이 대형 농업 사이클의 바닥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날에서는 한술 더 떠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0%의 매출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아주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했어요.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바로 내년 실적은 15에서 20% 급감할 거라고 스스로 말해놓고 갑자기 그 후부터는 매년 10%씩 V자 반등을 해서 고속 성장하겠다? CEO가 자기 회사 좋다고 말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건 너무 앞뒤가 안 맞는 희망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그냥 우리를 믿어달라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뒷받침할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나요? 네,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당연히 월가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디어의 성장 논리는 이렇습니다. 2026년에 신규 장비 판매는 바닥을 찍겠지만 바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막대하게 투자해온 기술 기반의 수익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할 거라는 계산입니다. 기술 기반 수익이라면 아까 말씀하시는 그 업그레이드나 구독 서비스 같은 것들이요. 맞습니다. 신차 판매는 부진하지만 이미 도로에 깔린 수많은 기존 차량들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해주거나 소프트웨어 구독료를 받아서 돈을 버는 모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어가 이미 시장에 판매한 수십만 대의 트랙터가 새로운 수익 창출 기반이 되는 거죠. 여기에 브라질, 인도 같은 신흥 시장으로의 확장도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 2026년의 실적 악화는 구경제인 하드웨어 판매 부진 때문이고 2027년부터의 성장은 신경제인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수익이 이끌 거라는 청사진이군요. 이걸 월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이 전망을 두고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은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트로이스트 증권 같은 강세론자들은 2026년이 바닥이 확실하다. 지금의 주가 하락은 2027년의 반등을 보고 투자할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 지금이 기회다. 네. 이들은 단순히 CEO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디어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SAS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것으로 보고 목표 주가를 $600 이상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목표 주가 $600면 지금보다 거의 50% 이상 높은 수준인데요. 그들의 분석 모델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정은 뭘까요? 예를 들어 자율주행 트랙터가 전체 매출의 10%를 차지하는 시점을 2028년으로 보는지 2030년으로 보는지 같은 구체적인 근거가 궁금하네요. 강세론자들은 특히 정밀농업 기술의 보급률을 핵심 변수로 봅니다. CN 스프레이 같은 기술을 탑재한 신규 장비 판대량, 기존 장비 업그레이드 수요가 2026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가정하는 거죠. 이 기술 기반 매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면서 회사의 전체 이익률을 끌어올릴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율주행은 그 이후의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반대편, 약세론자들의 논리는 뭔가요? 블룸버그나 CFR의 리서치 같은 약세론자들은 훨씬 더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합니다. 이들은 $12억 달하는 관세 부담,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건 희망이 아니라 확정된 비용이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또 농업 사이클의 침체가 예상보다 길어져서 2027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미래는 알겠는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너무 뜨겁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약세론자들은 농부들이 파산 직전인데 당장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도 새로운 기술에 선뜻 돈을 쓸 여력이 있겠는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기술의 보급 속도가 경영진의 기대보다 훨씬 더 더딜 것이고 그 사이에 관세와 경기 침체의 이중고를 버티지 못할 수 있다. 이게 이들의 핵심 논리입니다. 결국 오늘의 핵심은 CEO의 예측이 맞을 것인가 이걸로 모아지네요. 디어의 기술 혁신 속도가 거대한 경기 침체와 관세 장벽이라는 현실의 파도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이 싸움이군요. 2026년 디어는 정말 혹독한 겨울의 끝을 맞이하게 될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관세 폭탄과 경기 침체라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한쪽에는 180년 역사를 통해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저력과 스마트 산업이라는 혁신적인 미래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거대한 관세 장벽과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경기 사이클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놓여 있죠. 이 둘의 싸움에서 어느 쪽이 이길지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디어가 이렇게 테크 기업으로 변신하려고 애쓰는 진짜 이유는 어쩌면 전통적인 농기계 시장의 성장성이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건 아닐까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전 세계 경작지 면적은 더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어렵거든요. 결국 한정된 땅에서 생산성을 극대화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고 그 유일한 해답이 바로 기술이라고 디어는 판단한 것이겠죠. 이것은 위기이자 동시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해자를 구축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은 디어앤컴퍼니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 혹독한 위기를 딛고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로 무장한 농슬라도 화려하게 비상할까요? 아니면 전통적인 굴뚝주의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당분간 어려운 시기를 보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을 남겨주세요.